리플 XRP가 이제부터 스마트 계약을 쓴다고요. 이더리움 기반 어플이 이제 XRP 네트워크에서 돌아간다고요. 이거는 그냥 흘러들을 만한 뉴스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XRP 역사상 가장 큰 전환점 중에 하나를 보고 있는 순간일지도 모르는 거고, 그동안 빠르고 싸고 글로벌 송금에 특화된 코인으로만 알려졌었던 XRP가 이제는 그 틀을 깨고 이더리움, DF 생태계랑 연결되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기술만 좋아진 게 아니에요. XRP의 역할 자체가 바뀌고 있는 거고, 이거는 시장 흐름과 투자 전략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완벽하게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 통해서 이번에 도입된 EVM 사이드 체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왜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생태계 판 자체를 바꾸는 사건인지,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투자자는 어떤 전략을 가져야 하는지 끝까지 차근차근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XRP가 왜 이번 EVM 연동이 중요한지 이해하려면요, 지금까지 XRP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었는지부터 짚고 가야 됩니다. XRP가 블록체인 중에서도 속도랑 수수료 측면에서 거의 최상급인데요, 몇 초 만에 결제가 끝나고 수수료는 몇십 원도 안 되기 때문에 국제 송금이나 기업 간의 결제 쪽에서 많이 쓰여 왔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원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는 자동 프로그램이에요. 유니스왑 같은 탈중앙화 거래소, 디파이, NFT 마켓, 온체인 게임 같은 것들 전부 다 이걸로 만듭니다. 그런데 XRP는 이거를 못했었고, 쉽게 말해서 XRP는 아무리 빠르고 싸도 앱을 올릴 수 없는 블록체인, 즉 단순 송금 전용 체인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개발자들이 XRP에 관심은 있어도 직접 무언가를 만들 수가 없다 보니까 생태계 자체가 커질 수가 없었겠죠. 결국에 XRP는 기술적으로도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처럼 앱 중심의 웹3 생태계를 확장되지는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이번 EVM 사이드 체인이 리플 레저에 붙은 게 왜 그렇게 큰 의미인지를 설명해주는 내용인데요. XRP가 그동안 뛰지 못했던 그 영역에 이제부터는 그 문이 열리게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는 이번 영상의 가장 핵심적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리플 레저의 EVM 사이드 체인이 정식으로 붙었다라는 소식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EVM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가상 머신이라는 기술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더리움에서 앱을 만들 때 사용하는 기본적인 컴퓨터 언어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이제부터 XRP 생태계 안에서도 이더리움 기반 앱들이 돌아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타마스크, 리믹스, 하드햇 이런 개발 도구들이 전부 다 그대로 되는 거고, 심지어 이더리움에서 쓰던 스마트 계약 언어인 솔리디티도 그대로 작동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더리움용 앱을 만든 개발자가 야, 이거 XRP 쪽으로도 한번 올려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코드 한 줄 고치지 않아도 옮겨 탈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엄청난 일입니다. 개발 환경이 완벽하게 다르면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랑 비용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XRP는 이번 사이드 체인 도입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진입 장벽을 아예 없애버린 거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개발 환경은 이더리움과 동일하지만요, 속도랑 수수료는 여전히 XRP의 장점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즉 이더리움 개발자가 아무런 재개발도 없이 그대로 넘어올 수가 있는 거고, 넘어오면 이더리움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저렴한 환경에서 똑같은 앱을 돌릴 수가 있다는 건데요. 이건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XRP가 이더리움 생태계의 문을 통째로 열어버린 사건이에요. 그럼 이런 변화가 실제로 XRP 생태계에는 어떤 파장을 일으킬 수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이제 리플 레저 위에서도 디파이, NFT, 탈중앙화 거래소, 온체인 게임 같은 모든 DApp이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그동안은 XRP에서는 송금만 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DApp 생태계를 상상조차 하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더리움에서 돌아가던 대표적인 앱들, 예를 들어가지고 유니스왑, 커브, 오픈시 이런 서비스들도 기술적으로 XRP 네트워크로 이식이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단순하게 복제해서 따라 만든다라는 차원이 아니라요, 기존의 실제 사용 앱들을 더 빠르고 더 싸게 돌릴 수 있는 무대가 생겼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이더리움의 가스비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개발자랑 사용자 모두가 대안 플랫폼을 찾게 될 수밖에 없고, 바로 이 타이밍에 리플 레저 문이 열렸다는 거,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강력한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건 단순하게 기술만 좋아졌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앱들이 실제로 올라가고 사용이 되면은 XRP 자체의 수요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는 거고, 사이드 체인 위에서 돌아가는 앱들이 트랜잭션을 발생을 시키면서 정에서 브릿지 자산이자 수수료로 XRP가 계속 쓰이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 이런 구조가 XRP가 단순한 결제용 코인을 넘어가지고 웹3 생태계를 떠받치는 인프라 자산으로 격상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단순한 가격 차트를 넘어서 가지고 XRP라는 자산이 가진 역할 자체가 바뀌는 구조적인 전환점인 거고, 이렇게 기술적인 진보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시장에서도 강력한 신뢰의 메시지가 함께 전해졌습니다.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최근에 자신의 몸에 새긴 XRP 1000% 헌신 문신을 공개를 한 건데요. 단순한 퍼포먼스나 이벤트성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프로젝트 리더가 전면에 나서가지고 생태계에 대한 믿음을 직접 몸으로 보여준 행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몸에다가 삼성전자 문신을 새긴 거나 똑같은 격이겠죠. 이런 것들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퍼포먼스보다 중요한 건요, 이런 투자 맥락입니다. 현재 리플은 오랜 시간 끌어왔었던 미국 SEC와의 소송이 이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정리 국면에 있죠. 그런 상황에서 리플 CEO가 대중 앞에 나와가지고 나는 XRP를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다는 거는 생태계 확장에 들어가는 신호를 확실하게 시장에 던진 셈인 거고, 단순한 마케팅 메시지를 넘어가지고 프로젝트에 대한 내부 신뢰 회복, 그리고 외부 브랜드 리더십 강화라는 전략적인 의미를 가지게 될 겁니다. 특히나 미국 SEC 소송 이후에 XRP의 법적인 지위가 보다 명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강력한 리더십 선언은요, 새로운 투자자 유입과 개발자 생태계 진입을 촉진하는 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하게 될 거고, 이렇게 XRP는 기술적인 확장과 동시에 리더십 신뢰라는 감정적인 자산도 함께 강화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이 기술과 리더십 중심이었었다면 이제는 투자자 입장에서 이게 왜 중요한지를 살펴볼 타이밍이에요. XRP는 본래 이더리움보다 빠르고요, 수수료도 훨씬 더 저렴한 블록체인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EVM, 즉 이더리움 앱이 돌아가는 환경이 추가가 됐다는 거는 이제 XRP 위에서도 D앱이 실질적으로 붙기 시작할 수가 있다는 의미인 거고, 개발자들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D앱이 늘어나고, D앱이 늘어나면 그 안에서 트랜잭션도, 결제도, 수수료도 필요해질 겁니다. 바로 이런 지점에서 XRP가 직접적으로 쓰이게 되는 구조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번 사이드체인은 단순하게 기술만 연동된 게 아닙니다. D앱이 돌아가는 구조 안에서 실제로 XRP가 수수료 그리고 브릿지 자산으로 작동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거고, 즉 누군가가 D앱을 이용하거나 토큰을 이동하거나 거래를 할 때마다 XRP가 움직이고 소비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동안 XRP는 이야기와 가능성 중심의 자산이었다면 이제는 실제 사용이 일어나면서 수요가 발생하는 자산으로서 옮겨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하게 시장 기대감만으로 올라가는 자산과는 완벽하게 달라요. 실제 수요가 생기고 그 수요가 구조적으로 XRP 가격을 떠받쳐주는 기반이 되는 거고, 지금 XRP는 처음으로 기능과 실제 사용이 가격과 연결되기 시작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리스크 포인트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아무리 긍정적인 뉴스라고 해도 현실적인 제약과 불확실성은 분명히 존재하겠죠. 먼저 현재 XRP 사이드 체인은 크로스 체인 브릿지 기능을 활용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자산이 다른 체인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특성 자체가 향후의 규제 이슈에 걸릴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같은 경우는 이런 브릿지된 자산이나 사이드 체인에서의 활동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즉 지금은 XRP 본체는 법적인 정리를 거의 마쳤지만 사이드 체인에 포함한 확장 생태계의 규제 해석은 아직까지 미지수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이드 체인의 구조에는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설계 논리가 존재하는데요. 바로 EVM 호환은 코드 자체가 탈중앙화되어 있다, 이런 점인 거고, 이더리움 기반 스마트 계약은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고 중앙에서 수정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SEC조차도 이걸 전통적인 증권 발행이라거나 중개 활동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에 이런 사이드 체인은 XRP 생태계를 확장하면서도 중앙 통제랑은 거리가 먼 구조라는 기술적인 방패를 갖고 있는 셈이에요. 정리하자면 규제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기술적인 설계나 생태계 구조상 대응이 가능하거나 점진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영역이 될 겁니다. 지금 XRP가 가고 있는 길은 규제를 피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전공법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인 거고, 미국에서는 암호화폐 소액 결제에 세금 면제까지도 추진하는 법안이 등장을 했어요.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가 $300 이하 암호화폐 거래에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를 했고요. 이런 것들을 트럼프 예산안에 끼워 넣겠다는 구상까지도 언급을 했는데요. 일상 결제에 코인을 쓰는 기반이 조금씩 현실화되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큰 손들의 움직임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 고래가 무려 $1억 넘는 규모의 숏 포지션을 20배 레버리지로 진입을 했는데, 이 시점은 역으로 시장 반등 가능성도 함께 열어두는 타이밍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비트코인 현물 ETF에는 지난주에만 $22.2억, 하나로는 약 3조 원 정도가 유입이 됐습니다. 이런 대형 자금들은 이번 조정을 오히려 매집 기회로 보는 분위기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에이다까지 전부 다 들어간 대형 펀드를 ETF로 전환하겠다는 신청서를 냈어요. 여기에 XRP가 이 구성에 포함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국 현물 ETF 편입 가능성을 열어두는 시그널로도 볼 수가 있는 거고,
국내에서는 은행권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경쟁이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기업은행은 IBK KRW, 신한은행은 SHKRW 상표를 출원을 했습니다. 민간 핀테크가 주도하던 원화 디지털화가요, 이제 금융기관까지 본격적으로 나서는 단계로 접어들 수가 있는 거고, 요약드리자면 오늘 시장은 기술과 제도, 수급, 인프라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변화의 조짐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한 발 물러서서 어떤 흐름이 진짜 큰 판을 만들 수 있을지 차분하게 살펴볼 시기로 보여지고요. 오늘 영상 통해서 반드시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절대로 수익 실현과 매도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XRP가 지금 물론 힘을 못 쓰고 재미가 없고 박스권에서 상승과 하락을 수없이 반복하고 있지만요. 이런 상황들이 정말 지겨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그만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가득할 정도로 지쳤을 때가 분명히 찾아올 거예요. 그때 손절을 하거나 매도하고 나가는 시점을 끝으로 상승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린 이유는요. 누구나 머리로는 떨어졌을 때 사서 올라갔을 때 팔아라 관련 내용을 수없이 많이 듣고 생각해봤지만 막상 그런 순간이 찾아왔을 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떨어졌을 때 지치고요. 불안하고 답답해서 매도하고 반대로 올라갔을 때 이제 다시 상승하다 보다 싶어가지고 추격 매수를 합니다. 올라갔을 때 팔고 떨어졌을 때 사라. 이걸 절대로 글자로만 기억하지 말고 단돈 10,000원이라도 매매를 습관화하셔야 된다는 거고, 농담이 아니라 지금 XRP 보유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내 매수 단가만 찾아와도 팔아야지 이런 생각하실 거고요. 그 중에 10분 중에 8분은 만약에 XRP가 다시 4,900원의 전고점을 회복만 해도 팔아야지 이런 계획을 지금은 하겠지만 막상 그 가격이 찾아오면 대부분 안 파실 겁니다. 지금의 감정과 그때 당시의 감정은 달라요. 지금은 그 가격만 오면 팔고 어떻게 해야지 이런 계획을 세우겠지만 막상 상승하면 지금까지 기다렸던 시간, 더 올라가나 이제 10,000원 가나 이런 긍정회로의 생각이 결국에 과거의 아쉬웠던 실수를 반복하는, 즉 올라갔을 때 못 팔고 결국에 또 매도 타점을 놓치게 되는 매매를 반복하게 될 겁니다. 제일 아쉽고 제일 하지 말아야 될 매매 습관 중에 하나는 못 팔고 후회하시는 거예요. 사실 제 생각에는 어떻게든 매수는 누구나 합니다. 운이 좋으면 매수한 시점이 저점이 될 수가 있고 하필 내가 시작한 시점이 고점일 수는 있겠지만 누구든 단 5% 10%라도 수익은 나왔을 거예요. 다만 못 보고 지나쳤거나 혹은 욕심에 못 파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못 팔고 후회해봐야 반드시 익절하고 후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